조국은 머나먼 바다 건너에 있었고 그의 무대는 하와이였다. 총칼을 들지 못해 붓을 들었고 전장을 가지 못해 학교를 세웠다. 박용만 이름은 낯설지 몰라도 그의 선택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지금 총 대신 사상을, 외교 대신 실천을 택한 한 독립운동가의 시간을 따라가 본다. 챕터 1 평양소년 세계를 향한 눈을 뜨다. 1881년 평양에서 태어난 박용만은 어릴 적부터 조선의 현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후 그는 더욱 강한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고 10대 후반에는 독립협회 활동에 가담하며 민권과 자주권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감시를 피해 중국을 거쳐 1905년 미국 하와이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고 박용만은 조국의 미래를 해외에서 모색하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정착한 그는 한인 노동자들과 어울리며 미국식 교육을 받았고 네브래스카주 크레이튼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독립운동을 설계하는 청년혁명가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독립은 단지 조국의 해방이 아니라 깨어있는 민족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시기 박용만은 교육 없는 민족은 자유도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민중계몽운동에 힘을 쏟았으며 언론과 출판 활동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실천을 중시했고 언젠가 조국에 돌아갈 날을 위해 하와이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의 독립운동은 이미 이민사회 속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하와이 새로운 전쟁터.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소식이 전해지자 하와이 한인사회는 충격과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박용만 역시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준비는 말이 아니라 조직과 훈련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와이 오아우섬에 한인 청년들을 위한 군사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른바 한인국민군단은 1914년 공식 창설되며 최대 500여 명의 한인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민간인 훈련 조직이 허용되는 틈을 이용해 체계적인 군사교육과 애국심 고취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박용만은 이 학교를 통해 독립운동의 근간을 군사적 실력으로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기존의 외교 중심 노선과는 달랐습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론자들과는 자주 충돌했고 박용만의 외교는 말의 전쟁일 뿐 행동 없는 독립은 허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와이에서 군사학교, 신문사, 출판소 그리고 청년교육 프로그램까지 전방위적으로 운영하며 실천 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챕터 3 총 대신 펜을 든 독립군. 박용만은 군사만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펜과 사상을 통해 독립의 길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1913년에는 공화주의 강령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왕정이나 황제 중심 사고가 남아있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군주 없는 국가야말로 진정한 민국이라며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그렸고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시민정신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와이 곳곳에서 순회 강연을 열며 민주주의와 자치의 개념을 한인사회에 전파했습니다. 박용만은 단순히 독립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무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이 세운다는 확신 아래 사상과 교육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립운동은 물리적인 투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챕터 4 이승만과의 갈등과 고립. 박용만의 실천 노선은 이승만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주류 정치에 접근해 외교적 노선을 펼친 반면 박용만은 힘없는 외교는 굴욕이라며 군사와 자치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사회 내에서 둘 사이의 대립이 깊어졌고 결국 박용만은 많은 지지층을 잃고 점차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국민군단의 활동이 미국 내 외교적 압력을 자극하자 미 정부는 조직 해산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그의 조직 기반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자금난과 내부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박용만의 활동은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년이 걸리더라도 교육으로 준비된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소수의 청년들과 계속해서 교육, 출판, 강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독립운동은 조직의 크기나 명성보다 신념을 지키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챕터 5 비행기를 꿈꾸다 한인비행학교. 1920년대 박용만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합니다. 바로 한인비행학교 설립이었습니다.
당시 항공 기술은 세계적으로 막태동하던 시기였고 그는 하늘을 아는 민족이 미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지역에 이 학교를 세워 조종사를 양성하고자 한 그의 계획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시대를 앞선 도전이었습니다. 한인비행학교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고 기초항공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훗날 독립군의 공군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재정과 인력, 정치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행학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우리 민족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박용만은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대신 사람을 키웠고 땅 위에서의 싸움만이 아닌 하늘을 생각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한인비행학교는 비록 짧게 끝났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챕터 6 외로운 투쟁의 말년 1930년대 들어 세계는 대공황과 일본의 만주 침공으로 점점 더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용만의 활동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국내외 정치구도 속에서 이승만 계열의 외교 중심 노선이 강화되었고 박용만의 실천적 독립운동은 점차 소외됩니다. 이 시기 그는 언론과 강연을 통해 독립은 외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외쳤고 한인 청년들에게 여전히 민족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과 건강 악화, 동지들의 이탈로 그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년을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조용히 보내게 됩니다. 1939년 10월 17일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세운 학교, 훈련소, 출판사, 그리고 사상의 씨앗은 당장은 꽃피지 못했지만 뒤늦게 평가받기 시작하며 그의 이름은 실천하는 독립운동가로 재조명됩니다. 챕터 7 잊혀진 이름, 돌아온 목소리. 박용만의 이름은 한동안 역사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 안중근과 윤봉길 같은 극적인 영웅들에 비해 그의 활동은 조용하고 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말보다 실천을 선택한 박용만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교도 테러도 아닌 제3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군사교육, 비행학교, 출판, 계몽.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 민족이 스스로 독립하는 길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영웅이 아니라 조용히 30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은 그를 하늘을 꿈꾼 독립운동가로 기립니다. 2020년대 들어 그의 기념 사업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며 점차 그의 이름은 국민들 마음에 다시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온 목소리입니다. 챕터 8 독립운동 태도이자 철학. 박용만의 생애는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은 총으로만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 깨달았고 그래서 사상을 키우고 청년을 키우고 언어와 기술을 가르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지도자이기 이전의 교육자였고 혁명가이기 이전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글과 연설에는 늘 한 문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하자. 그의 삶은 역사가 증명하지 못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진심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 언론, 군대, 하늘, 그가 심은 씨앗은 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용만은 그렇게 시간의 얼굴로 남았습니다. 박용만은 말보다는 실천으로, 명성보다는 신념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준비된 시민을 키우는 길을 택했고 그 철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독립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